오늘 저는 별을 만드는 게임 괴혼 굴려라 왕자님을 가져왔습니다. 네. 많이들 아시는 게임이죠. 콩님이 언제 이 게임을 할까 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전부터 한다 해달라 했던. 무려 2004년 발매작. 그렇게 오래됐어요. 진짜 17년 전이네요. 플스2로 발매되었던 게임이고 정말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게임이지만 게임 쪽 관심 없는 분들은 처음 듣는 게임이지 않을까. 제목이 좀 이상하죠. 괴혼. 뜻 알고 계세요? 아니요. 덩어리 괴에 영혼 혼을 써서 덩어리의 혼? 또는 혼을 담아서 덩어리를 굴려라? 굉장히 직관적인 그런 제목이었네요. 그렇죠. 일본어 제목이 카타마리 다마시고 해외에서 유통되는 제목도 그냥 카타마리 다마시인데 이게 그 괴혼의 일본식 발음입니다. 네. 제가 발매 당시에 발매되자마자 열심히 했던 게임이긴 한데 이거 제가 산 게임 아니거든요. 그래요? 양치님이 사지 않았어요 이거? 예? 제가 샀다고? 전 플스가 없는데. 저희의 친구인 박땡땡 양에게 선물을 하셨던 게 아닌지. 기억이 없습니다. 이분이 선물을 했는데 그 선물이 이쪽으로 넘어온 케이스인가요? 이게 그 선물을 받은 당사자가 3D 게임에 멀미가 있었어요. 아하. 그런데 이 괴혼이 3인칭 게임이긴 한데 굉장히 1인칭 게임처럼 진행이 되고 3D로 만들어져 있고 물건이 되게 빡빡한 곳을 정신없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멀미 나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양치님이 그럼 어떻게 게임을 알고 지금 사달라고 했으니까 사줬지 않을까요? 그런가? 여튼 제가 알고 사주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선물 뭐 받고 싶어 그러면 이거 사줘라고 해서 사주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워낙 옛날이라서 약간 기억이 희미하긴 한데 여튼 그래서 그 타이틀이 저에게 우연히 왔다가 이제 제가 완전히 거기에 빠져들었던 사랑하게 됐던 게임이거든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야, 콩네 집에 가봤더니 괴혼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옆에서 보니까 되게 재밌다. 너도 질러. 아니 이런 무슨 본인이 산 게임이 아니었단 말인가? 그래서 그래 재밌다고? 그럼 나도 질러볼까 해서 질렀거든요. 저도 진짜요? 콩님 집에서 처음 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어떡하지? 이거 내 기억이 잘못된 걸 수도 있겠네. 몰라요. 압도적인 확률로 이쪽 기능을 아무리 2대1이라도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여튼 이거 정말 당시에 인기 많았죠. 선인장님도 되게 열심히 하셨습니까? 이거 정말 재밌더라고요. 진짜 재밌죠. 예. 이거 되게 히트해가지고 그 뒤로 시리즈가 좀 여러 개 나왔었어요. 그런데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첫 번째 편의 완성도를 뛰어넘는 작품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오리지널 괴혼을 다시 해보길 원하고 있었는데 2018년도에 리마스터가 돼서 스팀과 닌텐도 스위치로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그래서 저한테 이 스위치판을 선물로 사주셔서 제가 또 열심히 했죠. 근데 유일하게 아쉬웠던 점 하나가 2004년 발매 당시에는 한글화가 돼 있었는데 2018년에 나올 때는 정식 발매가 안 되고 해외판만 있었어요. 이게 대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게임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대사가 엄청 중요한 스토리의 핵심을 딱 관통하는 그리고 이 괴랄함을 정말 살려주는 그 대사들이 너무 중요한 게임이어가지고 되게 아쉬웠는데 올해 1월에 리마스터작이 나온 지 2년이나 지나서 한글판이 나왔습니다. 아이고야. 스위치판 이제 와서 뭐 하라는 건가? 네, 한글판으로 정식 발매됐어요. 하나 더 지르셨습니까? 아니요. 아직은 그러지 못했고요. 나중에 수일하면 다시 질러볼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튼 한글판도 발매되고 해서 지금 소개해드리기 딱 좋은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서 들고 왔습니다. 덩어리 혼 그리고 왕자님이 굴린다고? 뭔 소린가? 그렇죠. 정말 뭐하는 게임인지 감이 잘 안 잡히죠. 자, 게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게임 시작하면 엄청 아스트라라고 정신없는 인트로 영상이 한번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알 법한 나나나나나나나나 카타마리 다마시 생각난다. 생각나시죠? 이 음악이 한바탕 나오고 나서 이제 간단한 조작법을 알려주고요. 그러고 나서 이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 영상이 나옵니다. 까만 밤하늘에
이렇게 하얗게 별들이 빛나고 있는데 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별들을 다 빵빵 차버려요. 그리고 급기야 달에도 들이박아가지고 오. 달도 와장창 깨져서 사라지고요. 음흠. 하늘은 깜깜해집니다. 이 별들 막 빵빵 찰 때 그 유리잔 깨지는 챙챙 엄청 상큼한 소리도 납니다. 오. 자, 이제 작고 작은 약간 레고 쪼가리처럼 생긴 우리의 왕자님이 아바마마께 불려갑니다. 화면을 꽉 채우고 있는 아바마마는 얼굴이 약간 노홍철 닮지 않나요? 아 그러네요. 그치요? 그러지 마세요. 아, 우리 아바마마한테 왜 이래? 진짜 왜 그러세요? 아니 그 그런 취급 당했대. 코스염을 기른 노홍철이 뭔가 근육질 몸에 보라색 슈퍼맨 옷 같은 걸 입고 왕관까지 쓰고 있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되는데 별로 썩 유쾌한 상상은 아니긴 합니다만 자, 이 왕이 바로 킹 오브 코스모스라는 우주의 왕이고요. 그 건장하고 커다란 아바마마 앞에 우리의 왕자가 처음에는 유심히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화면 하단에 뭔가 점인가 싶은 사이즈로 서 있습니다. 그 왕자에게 아바마마가 말씀하시기를 어젯밤에 술 처먹고 너무 흥에 겨운 나머지 하늘의 별을 다 없애버렸다. 이래. 근데 기분은 좀 좋았다. 하지만 난리가 났으니 네가 수습해라. 아버지의 일이 곧 아들의 일이지 않겠느냐. 무책임해 무책임해. 엄청 무책임하죠. 이런 연자제가 없어요. 그러면서 얼른 별들 만들어서 제자리에 넣어놓아라 라고 어명을 내립니다. 근데 갑자기 별을 어떻게 만드냐 그랬더니 지구에 뭔가 물건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지구에 가서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별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왕자는 물건들이 많다는 이유로 지구로 보내지고요. 이제 지구에서 작은 덩어리를 굴려서 그 눈사람 만들듯이 다른 걸 막 붙여서 덩치를 키워서 별을 만들어야 합니다. 원래 별은 중력이 있어서 이렇게 끌어와야 그렇죠. 되겠지만 이 왕자가 붙이는 덩어리는 중력보다는 접착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갖다 대면 이렇게 붙어요, 애들이. 그래서 이 게임의 장르가 로맨틱 접착 액션. 장르명 진짜 잘 지은 거예요. 그렇죠. 접착 액션이었어. 패키지에 써져 있습니다. 써있어요. 몰랐네. 너무 진짜 신박한. 근데 아마 이 장르의 게임이 괴로운 뿐이지 않을까. 네, 아직 익숙하지 않은 왕자를 위해서 친절하게도 첫 번째 미션이 5cm에서 시작해서 10cm를 만드는 아주 간단한 미션이고 처음이기 때문에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 레고 쪼가리 같은 왕자라고 했는데 왕자의 키가 실제로 5cm예요. 엄청 조그맣죠. 이 왕자가 자기 키와 똑같은 덩어리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바마마 엄청 크잖아요. 그쵸. 그리고 왕자랑 아바마마가 얼굴이 진짜 안 닮았어요. 좋아왔나봐. 아니야. 이거 같은 인종이긴 해요. 아, 그래요? 외탁이야, 외탁. 아 외탁이야. 어머니 엄청 닮았습니다. 어허. 그리고 게임 중간에 왕자의 사촌들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왕자 사촌들도 다 왕자 쪽으로 생긴 걸로 봐서 외가 쪽 사촌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외탁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고 왕자가 잘하면 저런 아바마가 대단히 진짜 충격적이다. 잘하지 마라. 그 생각을 했거든요. 잘하다가 변할 수도 있긴 해. 그쵸. 역변이나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여튼 이제 5cm로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약간 울룩불룩한 덩어리를 들고 왕자가 이거를 열심히 막 앞으로 옆으로 뒤로 굴려야 돼요. 어떤 방 안에 있는 테이블 위에서 시작을 하는데 주변을 보면은 다양한 물건들이 있어요. 진짜 조그만 물건들. 뭐 압정도 있고 지우개, 동전. 동전도 있고 장기말 이런 것도 있는데 당연하게도 덩어리가 아무거나 다 붙일 수 있는 건 아니고 현재 덩어리 크기보다 작은 것만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작은 압정이나 캐러멜 조각, 장기말 이런 거는 붙는데 바로 옆에 있는 조금 더 커 보이는 귤 조각 이거는 안 붙어요. 근데 이거 붙을 것 같은데 내 덩어리랑 사이즈가 지금 비슷해 보이는데 싶은 것들은 가서 딱 이렇게 부딪혀 보면
흔들리거든요. 어. 그럼 그 흔들리는 애들은 내가 조금만 더 키워서 오면 곧 붙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붙는 것들을 이용해서 차츰차츰 덩어리를 키우고 그러고 나서 이전에는 안 붙었던 큰 것들도 붙여야 되고요. 근데 책상 위에서 붙이다가 이제 아래로 떨어지면 방바닥이 나오는데 방바닥에 오면 뭐 여기도 엄청 물건들이 많이 있죠. 뭐 딸기도 있고 도토리도 있고 성냥도 있고. 집 너무 더러운 거 아닙니까? 장난 아닙니다. 이보다 산만할 수가 없는 집인데. 아니, 그냥 살기가 힘든 게 앞정이 그렇게 많이 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걸어 다니더라고요. 귤도 막 있고. 걸어 다녀요? 사람들 가끔씩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여기 쥐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허. 하얀 쥐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게임에서 이 돌아다니는 생명체들 게임의 가장 큰 방해 요소입니다. 하다 보면 많은 생명체들이 나오는데 뭐 새, 쥐, 고양이, 강아지 그리고 나중에는 소나 코끼리, 기린도 어허. 나오는데요. 아직 덩어리가 작아가지고 본인들한테 위협이 되지 않을 때는 얘네들이 막 와가지고 왕자를 빵 차가지고 차요? 이렇게, 예, 굴러가서 오. 어디 딱 부딪히고 그러거든요. 근데 부딪히면 그 엄청 힘들게 모아놨던 덩어리들. 붙였던 것들이 막 떨어져요. 진짜 이런. 빡치는 포인트고 그리고 가끔 막 이렇게 길도 막아요. 앞으로 못 지나가게. 되게 못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 덩어리보다 너무 덩치가 큰 애들이 막 나한테 다가올 때는 경보음도 울려요. 그러면 이 짜증나게 하는 생명체들에게 복수하는 방법은 붙여버리자. 그렇죠. 내 덩치를 빨리 키워가지고 얘네 다 붙여버려야 됩니다. 인신공양 같은 건가요? 인식, 너무 무서운 이야기인데 사실 근데 이거 이 게임의 핵심이에요. 자, 이제 붙일 수 있는 사이즈가 되잖아요. 그러면 덩어리 보고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이때 잽싸게 가가지고 확 붙여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살아있는 애들은 덩어리에 붙여서 엄청 빠둥빠둥거려요. 바둥바둥해요? 네.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간단하고 쉬울 것 같죠. 이거 조작이 엄청 어렵습니다. 네, 너무 힘들어요. 그쵸? 손인정님 어렵지 않았나요? 근데 제가 한 걸 보면 게임 중에선 그래도? 좀 쉬운 편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네. 이게 스틱 2개만 가지고 조작을 하거든요. 근데 속도나 방향이 진짜 세밀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물건을 붙이는 게 진짜 힘들어요. 일단 원이잖아요. 이게 막 굴러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가기가 일수고 이게 또 매끈한 구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에 붙이려면 그 면이 딱 달라붙게 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또 구에 막 뭘 붙일 때 균일하게 붙이지 않다 보니까 한쪽 면만 막 붙는다고요. 그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원하는 방향으로 밀기도 해야 하지만 혼자 막 가버리기 때문에 적당히 당기는 힘, 브레이크도 섞어서 해야 되고 그리고 경사가 있는 곳은 또 한층 컨트롤이 어려워지죠. 물건들이 큰 물건, 작은 물건 막 섞여 있는데 내가 붙일 수 있는 물건들이 있는 곳으로 먼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를 안전하게 지나다니면서 붙일 수 있는 거 찾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이제 첫 번째 미션인 10cm 미션을 완료하고 나면 본격적인 별 만들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부터는 시간 제한이 생깁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목표한 크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르르 쾅쾅 막 이 천둥 번개가 치는 와중에 아바마마가 엄청 무섭게 팔짱 끼고 갑자기 왕자를 막 강림해가지고 엄청 비난합니다. 아니 사고는 지가 쳐놓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치는 와중에 왕자가 그 OTL 모양 있죠. 그 모양으로 엉엉 울고 있어요. 엄청 불쌍해요. 아니 왕자가 되게 머리가 크고 몸통은 이런데 손발이 되게 가늘잖아요. 그거 이렇게 풀썩 쓰러져 있는데 진짜 불쌍하고 너무너무 짠하죠. 네. 조그만 애가. 그 아바마마 진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한 바를 달성하지 못한 덩어리는 별도 못 돼요. 그냥 우주 티끌로 빠개지고요. 그러면 목표한 사이즈 달성하면 칭찬 받을까요? 그렇지도 않나요? 그렇지도 않죠. 이 목표한 사이즈라는 거는
최소한 이 정도로 만들어라고 별은 무조건 크게 크게 만들어야 칭찬을 받습니다. 크고 아름답다 이게 명제. 뭐죠? 이 쬐끄만 별은? 뭐 이런 멘트를 들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정확합니다. 그러면서 엄청 하찮아 하면서 막 비난하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 큰 별을 만들려면 동선을 진짜 잘 짜야 돼요. 보통 같은 물건들이 막 쪼르르르 이렇게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 물건 배치를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냥 온갖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는 세계인데 막 길바닥에 파인애플이 S자로 놓여져 있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따라가면서 남김없이 붙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덩어리가 막 울룩불룩하고 해서 잘 안 붙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좋아하는 방법은 문대기라고 해서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한 구역을 다 문대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냥 일직선으로 쭉 가면 잘 붙이기 힘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문질러 가면서 가고. 아니 지금 와 이런 데서 생활 방식의 차이가 있구나. 네, 생활 방식이요. 생활 방식까지 가나요? 아니 왜냐면 저는 이때까지 붙일 때 대충 굴려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굴릴 때 없으면 다시 이끌어가지고 굴리고 왔다 갔다. 네. 저는 이렇게 따라가다가 그걸 못 붙였다 그러면 후진해서 다시 거기 이렇게 쫓아갔었어요. 진짜 그래서 빗자루 같이 길쭉한 게 원에 이렇게 박혀가지고 그쵸. 막 예. 전봇대나 이런 애들이 예, 길쭉하게 예. 붙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정말 나중에는 만들긴 만드는데 럭비공 같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타원형이 예, 돼서 어쨌든 지름이 제일 짧은 데는 합격했다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아 그렇죠. 이렇게 해야 좀 시간을 절약하면서 지금 최대한 많이 붙일 수 엄청난 있습니다. 큰 깨달음 얻었어요. 저 그래서 타임어택 있는 건 한 번도 깨보지 못했어요. 그게 여러 번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양치님이 갔다가 다시 후진해서 왔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시간 엄청 까먹고. 그럴 때는 후진하지 말고 스틱 두 개를 동시에 쫙 누르면 왕자가 돌잖아요, 반대편으로 반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반대편에서 다시 앞으로 밀어야 시야 확보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맵이 처음에는 당연히 어디에 뭐 있는지 모르지만 한 서너 번 하다 보면 대충 파악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기서 파인애플 다 먹고 그 다음에 저쪽 가서 우유곽 먹으면서 저쪽으로 가서 뭐 상자를 먹고 이런 식으로 동선을 짜야 합니다. 저렇게 계획적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서너 번 만에 맵이 외워진대. 놀랍잖아. 그 물건들이 아니 여러분도 다시 하시면 되게 쉽게 하실걸요? 이게 바로 그 예습과 복습만 철저히 해서 서울대를 갔다는. 그리고 이제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 막혀있던 길이 열려요. 이게 잠금 해제되는 구역들이 있어가지고 거기로 가는데 거기를 갔다고 해서 이전에 했던 구역을 등한시해도 안 되죠. 이쪽에서 정치를 못 키워서 못 붙인 물건들이 어차피 그쵸, 남아있기 맞아, 때문에 맞아. 거기 갔다 여기 또 올 것도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근데 초반에 무조건 덩치 키우는 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작은 사이즈일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문틈 이런데. 마루밑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도 물건들이 있는데 거기는 일정 사이즈 이상 되면 아예 못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먼저 붙이고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럼 이제 도전하는 사이즈가 점점 커지겠죠? 뭐 두 번째 별은 20cm, 세 번째 별이 50cm 이렇게 가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재미있는 스테이지라고 생각하는 네 번째 별이 나옵니다. 이 네 번째 별이 5cm에서 시작을 하는데 1m까지 굴리는 거예요. 와. 장소가 4인 가족의 집과 마당이에요. 이 다음 스테이지들은 이제 사이즈가 훨씬 커지면서 약간 탁 트인 곳들을 돌아다니거든요. 뭐 공원도 나오고 해변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기 전에 이 한정된 공간에서 최대한 크게 굴리는 묘미를 느낄 수 있는 스테이지가 이 네 번째 별이거든요. 첫 번째 별 때처럼 방 안에 있는 코다츠 위에서 시작을 하는데 집안 곳곳 뭐 부엌이나 화장실 이런 데도 갈 수 있고 앞마당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코다츠에는 엄마가 앉아서 졸고 있고 마당에는 아버지가 골프 퍼팅 연습하고 있고 뭐 방 안에 아들이 있고 밖에 골목 쪽에는 딸이 돌아다니고 있고 한데 애들이 좀 어려요. 근데 1m가 목표치고 1m보다 더 굴릴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처음으로
아, 사람이 붙나요? 네, 사람을 붙일 수 있는 거죠. 붙으면서 막 그러잖아요. 이런 각각의 소리도 내고 엄청 뻐둥뻐둥합니다. 근데 내가 아주 클 때는 바로 붙일 수 있지만 약간 비둥비둥한 크기일 때는 가서 부딪히면 얘네가 뻥 날아가서 넘어져 있거든요. 그럼 그때 얼른 잽싸게 가가지고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굴리고 나면 이터널 모드라는 게 열려요. 그러면은 시간 제한이 없이 계속 굴릴 수 있어서 진짜 남김없이 다 붙일 수 있거든요. 나중에 집도 붙나요? 아 근데 여기서는 한계가 1m 몇 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하. 집이 붙지는 않는데 평소에 그냥 굴릴 때는 안 보였던 집 지붕 이게 그 담벼락이 약간 경사져 있어서 담벼락을 어떻게든 올라가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가면 거기 또 붙일 수 있는 게 있고 이런 숨겨져 있는 공간들이 있어서 몇 번씩 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5번째부터는 미터 단위로 막 큰 덩어리로 만들게 되고 시작은 똑같이 5cm에서 시작. 아니에요. 시작하는 것도 계속 바뀌어요. 처음부터 이제 뭐 좀 큰 걸 굴리기도 하고 근데 별들을 뽀기면서 별자리들도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별자리도 복구를 해야 돼요. 아하. 그런데 이게 제대로 복구하는 게 아니고 개자리를 복구한다. 개를 붙이면 됩니다. 쌍둥이 자리를 복구한다. 쌍둥이들을 붙이면 돼요. 무조건 많이 붙이면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에. 별자리. 근데 진짜 별자리 완성하고 나면 너무 뿌듯하지 않나요? 아, 그럼요. 네. 개자리 모양이 나오기는 하나요? 그냥 별자리를 그려주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행성 하나 보냈는데 별 자리가 되는 거죠? 자, 아바마마가 요령껏 하는 걸로. 아하. 뭐 백조자리를 만든다. 백조 엄청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알들 또 카운트가 돼요. 알을 붙이는 순간 부화하거든요. 오. 근데 막 돌아다니다 보면 오리알 같은 게 막 섞여 있고 그래요. 그냥 계란, 달걀, 부화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아바마마가 그거 백조 아닌데 막 이러면서 태클 놓고 합니다. 근데 그 전반적으로 어렵지만 다 재밌고 할만한데 이 별자리 만들기에서 너무너무 스트레스 유발하는 미션이 2개 있어요. 큰 곰자리, 황소자리 만드는 건데 기억나시죠? 큰 곰자리. 이거 진짜 인성 파탄 날 것 같은 그런 그래요? 스테이지인데 한 마리만 붙일 수 있어요. 한 마리를 딱 붙이는 순간 게임이 끝나거든요. 네. 근데 큰 걸 붙여야 되는 거예요. 오. 그러면 큰 걸 붙여야 되니까 덩치를 키우되 다른 애가 붙지 않게. 작은 소 같은 걸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허. 근데 얘네들만 엄청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피해서 만드는 게 어려울 뿐더러 정말 빡치는 게 뭐냐면 소가 아닌 것들도 소로 쳐줘요. 소 장식품. 우유병 우유병? 그리고 막 곰자리 붙일 때 곰 주위 간판 아 진짜? 이런 거를 다 카운트를 해버려요. 아니 무슨 진짜 이렇게 키웠는데 그거 하나 잘못 붙어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진짜 이 패드 집어 던지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어. 그래가지고 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2개 스테이지는 하다가 그냥 중간 정도 크기에서 만족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 리마스터 된 거는 더 할만하려나 했는데 여전히 그래요? 안 되더라고요 잘. 그리고 또 특이한 스테이지 중에 하나가 저희 아까 북극성 얘기했는데 원래는 굴리고 있을 때 그 왼쪽 상단을 보면은 현재 내 덩어리의 크기가 대충 나와요. 근데 이 북극성을 만들 때는 내 덩어리 크기가 안 나오고 대신 감으로 10m에 최대한 가까울 때 여기까지 그만 하고 딱 멈춰야 돼요. 그래서 10m에 가깝게 만들수록 칭찬을 받는 그런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별과 별자리들을 막 만들고 나면 최종 스테이지 열립니다. 아까 내가 뭐까지 부셨다고 했죠? 달. 그렇죠. 이번에는 달 만들어야 됩니다. 달 만들려면 뭐 붙여야 돼요? 25분 동안 300m짜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300m. 네. 우와. 근데 고작 달을 300m짜리 올리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저 달 정도 만들려면 뭐까지 붙을 것 같아요? 300m니까. 300m면 건물들이 뭐 붙겠네요. 그렇죠. 근데 뭘 생각하든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다 붙이게 됩니다. 시원시원하죠. 네. 이 달 스테이지가 진짜 재밌거든요. 너무 재밌는 오브젝트들이 막 많이 나와가지고 정말 온갖 물건들이 막 있어요. 근데 그 물건들 사이사이에 요상한 것들이 엄청 자연스럽게 섞여 있어요. 뭐 바닷가에 갔는데 그냥 수영하는 사람들 사이로 인어들이 막 이렇게 헤엄치고 있다거나 처음에는 이 눈높이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5cm에서는 막 앞정도 엄청 커 보이고 그러겠죠. 근데 내가 덩치가 커질수록 시야가 점점 되게 높아져요. 그러면 나중에 그냥 건물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이런 높이까지 가겠죠. 그러면은 내가 조그말 때는 그냥 초록색 벽 같은 게 있었는데 나중에 커져가지고 보면 호수에 네스호의 괴물이 있었다거나 하늘에 울트라맨이 날아다니고 있었다거나 고질라가 돌아다니고 있었다거나 이런 되게 재밌는 요소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구가 엉망진창이네. 개판입니다. 나중에 보잖아요. 구름 위에 도깨비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게 내가 잘 굴린 나머지 막 더 이상 더 붙일 게 없을 정도로 다 붙였다. 어떤 스테이지 안을 거의 내가 다 붙였다. 그러면 이게 그 덩어리 주변으로 왕자 얼굴을 한 천사들이 막 뺑뺑 돌면서 엄청 빛이 납니다. 이렇게 뿅뿅뿅뿅. 뭐 그런 재미도 좀 있고요. 진짜 처음 했을 당시에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게임이었고 지금도 이런 정도의 새로운 신선한 게임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2000년대 초반 그 분위기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게임이 아닐까. 지금은 이런 신박한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아마 게임이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지금이 콘솔 시장이 진짜 커졌잖아요. 콘솔 시장뿐만 아니라 그냥 게임 시장 자체가 너무 커졌는데 오히려 장르는 예전보다 훨씬 전형적으로 됐다고 할까요? 좀 지금은 실험적인 작품들이 없는 편인데 2004년 초? 그러니까 플스2가 콘솔 게임을 지배하던 그 당시에는 되게 실험적인 시도가 많이 있고 어떤 다양한 새로운 게임들이 많이 나오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대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런 게임이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 또 플스2 당시가 한글화의 전성기였어요. 플스2예요? 네네네. 3가 아니고? 플스3는 그 전성기 이후에 완전히 몰락했던 시기거든요. 이 플레이스테이션의 몰락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는 기회 되면 한번 이야기하고 싶긴 한데 이 플스2 당시가 진짜 전성기였어가지고 진짜 대부분의 타이틀이 한글화가 됐었어요. 그리고 몇몇 타이틀은 뭐 더빙까지 되고 이 괴온도 더빙까지 됐었던 타이틀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이게 괴온이 아바마마와 뭐 왕자들 나오는 가운데 지구에 있는 인간 가족도 짧게 영상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더빙된 게 되게 유명했는데 그 4인 가족 중에 막내딸이 코스모가 느껴져. 이거 기억나시죠? 이 대사가 원래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이 괴온이 빅히트 할 수 있었던 데는 이 찰진 한글화가 되게 큰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시기에 그 게임 패키지들도 달라요. 옛날 게임 패키지들 열어보면 안쪽에 그렇게 두껍게 막 부클릿이 들어가 있고 커다랗게 펼칠 수 있는 포스터 같은 거 들어있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패키지 딱 열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DVD만 하나. 네, 엄청 썰렁하게 있습니다. 그런 거에서도 되게 어떤 시대적인 차이를 느낄 수 있죠. 그냥 웹으로 다운받게 하고 싶은데 굳이 오프라인 상품을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 만들어 줄게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지금은 패키지가 진짜 점점 더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상태라서 제작 당시에 이게 막 글로벌하게 히트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고 일본 내에서의 유통만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게임이 일본 문화가 되게 많이 그렇죠. 드러났죠. 근데 저는 외색이 짙은 작품을 좀 선호하지는 않는데 이거는 현대의 일상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본적인 색채라는 게 그냥 방 안에 코다치 있고 해변에 가면 애들이 막 수박 깨기 하고 있고 스모 선수들 돌아다니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별로 거슬리지 않는 거고요.
뭐 울트라맨 같은 게 돌아다니거나 고질라가 돌아다니거나 다 일본적인 문화 중에 하나죠. 또 괴혼, 음악 엄청 유명합니다. 정말 진짜 갓띵작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퀄리티의 OST를 만들 수 있는가. 이게 여러 가지 곡들이 나오는데 장르가 엄청 다양하거든요. 근데 뭐 랩, 재즈, 엔카 등등 여러 가지 장르가 섞여 있는데 하나같이 명곡이에요. 게임을 썩 즐겨하지 않는 분들도 이 OST만 받아가지고 듣고 다닐 정도로 유명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 참여했던 가수들이 일본에서 엄청 유명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요? 약간 국민 가수라고 불리는 뭐 엔카 가수라던가 아이돌 출신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불렀고 지금 들어도 전혀 촌스럽지 않고 또 게임 배경으로 나오는 그런 음악들은 계속 반복해서 들어도 질리지 않아야 하는 그런 특징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너무너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남코에서 별 기대 없이 만들었다가 대박난 케이스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이런 OST 같은 거 보면 사실은 흥행을 노리고 만들었던 게 아닐까? 최소 섬세하게. 일본에서는 뭔가 할 수 있지 않았다 뭐 이런. 제작비가 적게 들었을 뿐이지 사실은 좀 치밀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타겟층을 설정하고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디테일한 요소들도 너무 좋아요. 사물이든 생명체든 소리가 없다가 딱 덩어리에 붙으면 그때 소리가 나는데 그리고 그 전에는 소리가 안 나요. 네, 소리가 안 나고 그리고 색깔도 살짝 옅은 색이었다가 덩어리에 붙으면 색이 좀 진해지거든요. 근데 뭐 가게 입구에 놓는 발판 같은 걸 붙이면 이라시아이마세 그래서 막 이런 게 계속 울린다거나 또 사람마다 붙이면 소리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 머리 노랗게 염색하고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양아치 무리가 있는데 양아치들 막 붙이면 빼레빼레 뱀뱀 막 되게 이상한 소리 내는데 그게 되게 중독성 있어가지고 걔네 되게 계속 붙이고 싶고. 저는 그 중독성 있는 것 중에 그 초반에 나오는 거 그 물고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웩 이런 소리 나잖아요. 맞아요. 그 소리가 그렇게 이상이 좋아가지고 걔를 일부러 안 붙이고 이렇게 소리만 나게 이렇게 꽥꽥꽥 이렇게 뭔가 내 마음에 쏙 들어서 계속 듣고 싶은 요상한 사운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괴운이 신선한 컨셉만 가지고 성공한 게임이 아니에요. 정말 모든 면에서 잘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밸런스도 좋고 이런 디테일한 요소들도 좋고 그런 만큼 흥행도 성공했고 상도 많이 받았어요. 일본 내에서뿐만 아니라 뭐 북미 지역 이런 데서도 상을 많이 받았고 일본 뭐 굿 디자인 어워드 이런 데서는 게임 최초로 수상을 했다고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워낙 빅히트했기 때문에 이후로 후속작이 여러 개 나왔거든요. 플스2 시절에 약간 팬서비스 차원에서 나온 대굴대굴 쫀득쫀득 괴혼이라는 것도 있고 PSP 이제 그 휴대용 게임기죠. PSP로 나온 아바마마 오셨다 어서 굴려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PSP를 샀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밖에서도 왕자님 굴려야지 막 이러면서 산 건데 근데 그 PSP는 스틱이 2개 있지 않아요. 왼쪽에만 스틱 비슷한 기능을 하는 뭔가가 있고 나머지는 버튼으로 해야 돼서 이거는 이제 조작법이 살짝 다릅니다. 그리고 엑스박스와 플스3로 나왔던 뷰티풀 괴온이라는 것도 있고 모바일로도 나왔고요. 모바일 샀었어요. 모바일 전에 그러셨어요? 하셨던 기억이. 못 깨서 계속 타임어택을 못 깨서 콩님한테 깨달라고 그랬어요. 저 그랬었나요? 너무나 손쉽게 이걸 못 깬단 말이야 하면서 나 오랜만에 해서 막 이러더니 슝슝슝슝 하면서 딱 하시더라고요. 나 기억이 날 듯 말 듯한데 지금.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나왔었어요. 온라인? 우리나라 게임 회사에서 IP를 사와가지고 온라인으로 만들었었는데 좀 안 되고 묻혔죠. 근데 제가 그 당시 기사를 다시 한번 찾아서 봤었는데 여대생을 타겟으로 만들었다고 했던가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괴온이 비록 여성 유저들이 좋아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여성 타겟으로 만들 만한 게임은 아니죠. 이거 보면서 진짜 여대생, 여고생, 여성 게이머에 대한 이해가 완전 없구나. 무슨 유니콘 생각하듯이 상상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좀 모르겠으면 타겟으로 삼지 말고 타겟으로 삼을 거면 좀 제대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이 처음 나왔던 교훈을 뛰어넘는 작품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첫 번째 작품이 리마스터 나와서 다시 사람들이 좀 굴리고 있는 거겠죠. 제가 저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잘하시잖아요. 실제로 주변인들 중에서 내가 뭐 독보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이거 은근 자기 자랑 아닌가요? 네. 아니 그리고 어떤 일이 이건 있었냐면 제가 예전에 지금은 하고 있지 않은 일을 할 때가 있었는데 프리랜서로 그때 클라이언트랑 미팅하러 갔었는데 어떤 회사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 대표님 방에 플스3가 있더라고요. 근데 플스3로 플스2 게임을 좀 할 수 있었거든요. 게임 이야기가 나오더니 자기 괴온 되게 좋아하는데 어렵다고 그래서 아 저도 좋아해요 그랬더니 굴려보실래요? 그래가지고 막 직원들이 있는 사이에서 미팅 가서 제가 이걸 막 굴리는데 저 막 하는데 지원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굴릴 수 있어요? 되게 감탄하더라고요. 아니 이거 괴혼 리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생각하고 있어. 그 리그를 지금 만들어야 되겠는데. 아니 근데 나는 그래서 내가 엄청 잘하는 줄 알았는데 네네. 나중에 유튜브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검색을 좀 해봤는데 나는 쪼렙이더라고. 정말 어마무시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개수들이 그렇게 많단 말이야. 혹시 괴온도 뭐 피지컬이 필요한 게임인가요? 아니 이 왕자 대시라던가 이 방향 바꾸던 거라던가 이거를 네. 되게 칼같이 잘 써가지고 좀 차원이 다른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짜지는 기분으로. 세상에. 근데 이 게임이 장비빨이 되게 중요해요. 저도 스위치로 했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본체에 붙어있는 조그만 패드 있죠. 조이콘이라고 부르는. 그걸로 하면은 이거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요? 이 괴오는 스틱 두 개를 움직일 때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미세하게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근데 이 조이콘은 되게 얇고 조그만 스틱이기 때문에 이걸로 하면 그 힘 조절이 잘 안 될 뿐더러 조금만 해도 엄청 피곤해져요. 그 게시판 보면은 이번에 스위치로 그 한글판 괴온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 어렵다 이런 분이 있는데 저는 PSP나 스위치가 정말 그 괴온에 적합한 플랫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프로콘을 해야 됩니다. 그 별도의 컨트롤러를 연결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 본체에 붙어있는 조그만 애들 말고 어차피 스위치에 뭐 듀얼쇼크 그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용 게임패드나 엑바 게임패드 이런 거 다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걸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진짜 다른 차원의 게임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이 약간 영역이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왜? 근데 이거 조그만 걸로 하면 불편할 것 같긴 한데. 아, 정말요? 아니 근데 제가 이번에 그 게임하면서도 느꼈는데 최근에 리마스터 되는 게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전보다 다 쉽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괴온도 제가 옛날에 플스2 때 할 때보다 훨씬 더 빨리 달성하고 기록을 더 높게 세우거든요. 다른 건 변하지 않았는데요. 그쵸. 근데 저는 이게 다 장비빨이라고 생각을 해요. 패드 같은 게 좋아지고 모니터가 좋아지면서 인풋렉이 사라지고 이랬잖아요. 제가 고향집에 플스3가 있었을 때 큰 TV에 연결을 해서 조카들이랑 되게 게임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어렵게 넘어가는 스테이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게임을 하다가 좀 이상해가지고 요거 뭐지 하면서 체크를 해봤더니 모드가 TV 모드가 에코 모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인풋렉이 되게 심하게 설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인풋렉이 적은 모드가 있거든요. 뭐 PC 모드, 게임 모드 이런 게 있는데 그걸로 바꿔주면 너무 어려웠던 스테이지들 그냥 술술 넘어갑니다. 그런 TV에 그런 설정이 있는지 몰랐네요. 몰랐어요.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게임 하시는 분들이 막 모니터 살 때 뭐 인풋렉이나 뭐 잔상이 얼마나 있느냐 막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하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게임에 영향을 미치고 저 배그 할 때 TV로 하다가 모니터로 하면은 킬댓이 바로 빡 올라요. 모니터가 올라요? 네, 모니터가 사이즈가 조금 더 작고 인풋렉이 작기 때문에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괴온 만약에 지금 하시는 분들은 꼭 컨트롤로 좀 좋은 걸로 하시면 다른 경험을 하실 겁니다. 이야기 다 했네? 큰 깨달음을 얻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명암비나 그런 거를 신경을 쓴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인풋렉은 처음 들었거든요. 예. 인풋렉은 만약에 그냥 어드벤처 게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모든 게임에 왜냐면 그렇죠. 타이밍이 또 정말 모든 게임은 정확한 타이밍에 버튼을 누르는 거잖아요. 그게 그 짧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맞아요. 중요합니다. 괴온 진짜 좋은 게임이에요. 너무너무 잘 만들어진 게임이고 뭐 남녀노소 그리고 여러 명 같이 모여서 하기도 좋고요. 혹시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스위치 한글판이 나온 그리고 또 스팀은 당연히 한글 패치 있기 때문에 스팀으로도 물론 패드를 연결해서 꼭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어지는 34화 4부에서는 김양치가 소개하는 책 별뜨기에 관하여 이야기가 계속됩니다.